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완전 옛날 얘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잘 봐. 잘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간단하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의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되냐면,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포인트.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하나씩 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되었다 라고 하는 커다란 아웃라인 보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쭉 보세요.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봐봐. 자, 요와 같은 물질이 어떤 일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됐고요. 아미노산, 뭐 이와 같은 유기물,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해졌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이 뭉쳐서 뭔가 복합체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복합체가 세포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포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것이 뭐야?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 배웠네? 예. 근데 여기서라는 게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계마다 요게 진짜 이렇게 됐느냐라고 입증을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실험을 다들 성공한 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거 실험실에서 해봤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다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냐? 볼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요거 보기 전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거, 가장 간단한 거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칠판에 필기 해놓고 할게요. 자, 용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산화성 기체, 환원성 기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탄소 같은 게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됐어.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이 둘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기체죠. 요거. 여기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기체. 그래서 요거는 산화성 기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서 메탄이 됐다. 그럼 요거 수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성 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예, 요거 플러스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유기물, 또 다른 말로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기물. 옛날에 유기물과 무기물은요, 유기물은 살아있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면 혹은 살아있는 생물이 만든 물질. 무기물은 그렇지 않은 거. 유기물이 아니면 무기물이니까 이렇게 생물이 만드는 물질을 유기물, 만들지 않는 물질을 무기물, 이렇게 했는데 과학실에서 만드는 거야. 생물의 몸에 있는 물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생물이 만들고 안 만들고 이렇게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간할 수는 없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기물을 자세히 봤더니,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자세히 봤더니 탄소를 포함하고 있더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탄소가 이렇게 쭉 붙어있는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이게 유기물의 특징이라 이거죠. 그래서 정의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그럼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 탄소 골격이 없는 물질, 이와 같은 게 무기물이 되겠죠. 그렇죠? 산화성 기체, 환원성 기체, 유기물, 무기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요 그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요 단계 어떻게 넘어갔느냐, 요게 관련돼서 입증하는 실험들을 볼 겁니다.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 단계씩 봅시다. 그 전에 요와 같은 얘기,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누가 했냐면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오파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와 같은 가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학 진화설이라 얘기합니다. 화학 진화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학이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생물이 아니죠. 생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물질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화학 진화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실험 어디를 입증한 거냐면 요 단계를 입증한 실험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요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밀러와 유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밀러의 이름만 많이 알려졌어요. 유리가 좀 불쌍하네요. 같이 했는데. 뭐 일단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 되게 허접한 실험 장치인데 이 허접한 실험 장치가 원시 지구를 형상화시켰습니다. 원리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실험 장치의 원시 지구의 환경을 복원을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원시 지구의 환경 상황에서 실제로 요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밀러와 유리가 원시 지구 환경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장치입니다. 원시 지구가 어땠을 것이냐? 일단 대기는 지금의 대기와는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환원성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환원성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죠. 산소 누가 만듭니까 지금? 식물이 만들죠. 광합성에서. 그쵸? 아니면 조류라든가 요런 애들이 만드는데 그때는 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성 기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환원성 기체만 많은 환원성 대기의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 이렇게 환원성 기체로 이 안을 채워 넣습니다. 되겠습니까? 요 4개의 기체 있죠?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넣어준 이 기체 4개 요거 제가 기억하는 방법으로 치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암수 매물. 암수 매물이죠. 암수 매물.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암수 매물이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암수 매물. 시장에서 암수 매물이 좀 나왔냐? 그 암수 매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생명 현상 관련된 거니까 뭐 억지로 우겨 봅니다. 여기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암수, 메탄, 물, 암수, 매물 이렇게 4가지를 넣어줬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지구가 안정이 안 됐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땅이 화산 막 터지고 그 다음에 오존이 없어. 아직 오존층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들 막 땅에 내리 꽂히고 그 다음에 막 그 용암 흘러당기고 뭐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뭔가 에너지가 풍부했다 이거죠. 지구에 활발한 에너지, 번개 막 치고 그죠? 비 막 내리고 요런 환경, 그런 환경. 그리고 바닷물도 막 펄펄 끓어올랐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보면 방전, 엄청나게 고압 전류를 흘려줘요. 이거는 번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번개. 물을 끓이죠. 지구 전체가 팔팔 끓어올랐을 것이다. 지구 전체의 높은 온도, 즉 에너지를 형상화시켜 준 겁니다. 에너지를 지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를 이 물을 끓이면서 그 형상화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상상해봐. 뜨거운 물이 이렇게 와서 번개 맞고 냉각장 치죠. 찬물 주변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찬물 주변을 지나가면 온도차 때문에 물방울로 변하죠. 그렇죠? 즉 요 장치는 비를 내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상상하는 거죠. 비를 내리고 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생겨갖고 U자가 안으로 모이죠.
이 U자가는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비가 와서 흘러내려서 최종적으로 모이는 장소 어디야? 어디냐면 바다지 뭐 바다. 그래서 이 U자가는 바다를 형상화시킵니다. 바다. 자,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까먹을까봐. 여기가 바다. 그죠? 여기는 비. 여기는 번개. 여기는 고에너지. 에너지는 2라고 쓸게요. 고2 같다. 고2. 고에너지. 이렇게 형상화 시켜서 봤습니다. 실제로 뭐가 생기나? 기가 막힌 결과가 생겼어요. 보니까 아미노산이 생기더라 이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 이렇게만 놓고 그냥 번개를 쳤더니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실제로 생기는 거 발견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뭐 생물이 만든 것도 아니야. 특별한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 대기를 형상화시켜주고 옛날 환경을 재현해줬더니 아미노산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래프 보면 암모니아 여기에 넣어줬던 요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 이러한 기체들이 줄어든다 이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암모니아가 는다는 거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거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치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무기물을 가지고 간단한 유기물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최근에 들어오면서 뭐가 조금 바뀌었냐면요. 뭐가 조금은 아니죠. 뭐가 조금 달라지냐면 원시 대기가 좀 전에 밀러가 설정을 할 때는 환원성 대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산화성 기체가 없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산화성 기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밀러의 실험, 이 산화성 기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가정이 전제가 다르니까 이와 같은 실험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 밀러의 실험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랬으면 교과서에 안 실렸겠죠. 장소가 바뀐 거야. 장소가.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어디냐면 열심의 열수구. 바다 안에 있는 열수구. 이게 뭐야? 바다 안에서 용암이 아니죠. 바다 안에서 이렇게 용암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 있죠. 바다 안에서 화산 활동으로 이렇게 뭐가 바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막 화산 폭발처럼 그렇게 바다 안에서 화산 활동하는 그 부분에서는 밀러가 예상했던 이와 같은 환경이 정확하게 갖춰지고 그 부분에는 또 뭐도 있냐면 철, 망간 같은 무기 촉매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는 걸 실제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요새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대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다 안에 있는 열수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단계.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단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요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되는 거. 요거는 누가 실험을 했냐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려면 효소나 촉매가 있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생물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 과정에 관여하는 굉장히 다양한 효소들이 있어야 돼. 근데 효소 없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냐. 그죠? 쉽게 얘기하면 쉽진 않지. 동화 반응하는데 어떻게 효소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할 것이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폭스가 이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폭스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170도씨의 고온 건조한 환경 안에 넣어놨어요. 그냥 아미노산들을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아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아미노산들을 넣어놨어.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생겼냐면
한 2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효소도 없었는데 지들끼리 붙어갖고 200개짜리 커다란 아미노산 덩어리, 즉 단백질이 만들어졌습니다. 폴리펩타이드죠, 그죠? 이거 조건만 맞으면 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저기 땅 밑 화산 근처 뭐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 조건입니다.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이 2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 단백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폭스는 프로테노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네. 복잡한 유기물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조금 어려워. 여기에 이제 유기물들이 뭉쳐가지고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요 과정에 연관된 실험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단어 코아세르베이트. 처음 들어보는 단어. 요거는 오파린이 했던 실험입니다. 오파린이 여기 있죠? 오파린. 여기 화학진화서 얘기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뭐를 봤냐면 단백질, 그러니까 복잡한 유기물을 넣은 단백질을 물에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잡한 유기물들이 물 분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콜로이드 상태로 이와 같이 되는 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와 같은 물방울이죠, 그냥.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변에 있는 물질을 빨아들이더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미노산들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전하 같은 것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서로 다른 전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에 있는 단백질 분자들을 끌어들이면 이와 같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코아세르베이트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물질을 흡수하고, 그죠? 흡수하고 커지니까 자라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뭐 한두 끝도 없이 커지는 게 아니고 커지다 보면 나눠지고. 오호라, 뭐 하는 것 같아? 생명활동 하는 것 같죠? 요런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데, 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생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지 생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해야 인정받을 수 있냐면 생물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야 생물이야. 그죠? 그리고 스스로 물질대사도 가능해야 되고요. 근데 요 오파린이 얘기했던 코아세르베이트는 자기 복제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거 다시는 못 만들어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 생물의 시초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만 껴들어가면 얼마든지 생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코아세르베이트하고 비슷한 거는 폭스가 좀 전에 폭스의 실험에서 만들어진 200개 단백질 뭐라 불렀어? 대답. 프로테노이드. 그렇죠. 프로테노이드 집어넣어봤더니 오파린이 얘기했던 코아세르베이트하고 비슷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마이크로 스피어예요. 생긴 모양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마이크로, 작은, 스피어, 작은 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실험 이게 이제 성질은 비슷한 거야. 마이크로 스피어하고 코아세르베이트하고 둘 다 유기물 복합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갔던 단백질 분자 이 덩어리들이 조금 다르고 성분이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은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피어, 코아세르베이트가 물질 흡수, 생장, 분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자기 복제가 안 되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생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이건 유기물 복합체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원시세포의 출현 어떻게 됐느냐 원시세포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복제가. 그러면 자기복제를 하려면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상식으로 지금 있는 뭐야 상식으로 DNA, RNA, 핵산이죠, 그렇죠? 핵산. 그러면 요 단계에는 핵산이 껴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자, 생물로 인정받으려면은 요 단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 이게 있으면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세모에 대한 정보를 DNA가 이렇게 가지고 DNA뿐만 아니고 어떤 물질이 다시 그릴게요. 크게 좀 쪼잔했네요. 자, 세모 요런 어떤 물질 이런 유기물 복합체가 있으면 자, 요 흰색 물질이 요 빨간색 세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뭐야? 흰색 물질만 있으면 사실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 지금 여러분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핵산이니까 DNA나 RNA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과학자들이. DNA가 먼저냐, RNA가 먼저냐. 근데 DNA가 먼저라고 말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뭐가 많아요. DNA는 일단 복제할 때 뭐가 필요해? 복제 그냥 안 됩니다.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RNA 조각이 있어야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 없이 DNA만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DNA가 복제하거나 뭔가를 발휘할 땐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효소를 막 만들어줬나? 효소에 대한 정보는 DNA가 가지고 있어. 이거 뭐 닭이 먼저냐 대결이 먼저냐 뭐 이런 딜레마 같은 요와 같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DNA가 최초의 유전 물질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근데 RNA는 프라이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견되면서 RNA가 유전 물질로 인정이 됐죠. 최초의 유전 물질. 효소 기능을 가진 RNA 발견됐어요. 요거 이미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효소 기능을 가진 RNA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보자임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앞에 리보는 RNA 플레임으로 얘기하면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두 글자 따서 리보, 엔자임 따서 N자 빼고 자임. 그래서 리보자임. RNA인데 효소 기능이 있는 거. 이게 리보자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RNA가 원래 단일 가닥이죠. 근데 염기끼리 상부적으로 결합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들끼리 막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CG, AT 이렇게 결합해서 독특한 3차원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생기면 모든 게 뭐 특정한 기능을 하는 능력이 있냐? 물론 그렇진 않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리보자임이 발견되면서 요 단계라고 하는 거는 유기물 복합체에서 원시 생명체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불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세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초의 유전 물질은 DNA 말고 RNA다. 되겠습니까? 자, 원시 생명체. 그럼 원시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되었느냐에 관련돼서 계속 설명할게요. 계속 설명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어느덧 24분을 넘어섰네요. 그래서 요거 2부로 1, 2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시 생명체. 요때 요렇게 만들어진 이 원시 세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 끊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